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뮤지션입니다. 오늘의 신발은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 오늘 제가 나이키의 레이싱화들 그리고 최근에 아디다스에서 출시한 아디제로 프로 4 카본 레이싱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이번에 베이퍼플라이 4를 신고 10km 대회 그리고 서울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면서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퍼플라이 4는 전작이었던 베이퍼 3와 여러가지 변화들이 보이는데요. 어퍼의 소재가 플라이니트 소재에서 다시 베이퍼 2에서 쓰였던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라이니트가 통기성도 좋고 양말처럼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엔지니어드 메쉬로 조금 더 발을 탄탄하게 잡아줄 것 같아요. 사실 어퍼의 소재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부분인데 전작의 플라이니트는 발을 잡아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변화로 스택 하이트가 변경되었습니다. 미드솔의 뒷부분과 앞부분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기존의 8mm에서 6mm로 차이가 낮아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택의 높이를 조금 낮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슈 레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나이키 레이싱화들의 슈 레이스는 오돌토돌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이런 디자인. 이번 신발끈은 전보다 신축성이 조금 늘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드솔의 소재입니다. 나이키 최상위 미드솔은 줌X라는 페바 소재의 미드솔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도 줌X 미드솔이 사용되었지만 뭔가 전작과는 다른 밀도로 느껴집니다. 전작인 베이퍼 3는 미드솔이 상당히 물컹물컹 말랑말랑거리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베이퍼 4는 알파플라이 3의 미드솔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 미드솔의 전반적인 디자인도 알파 3 그리고 베이퍼플라이 4 알파 3와 베이퍼 4가 굉장히 비슷하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알파 3의 미드솔 밀도 정도로 개선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나이키 레이싱화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싱화의 혁신으로 인정받은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가 있었죠. 하지만 이 신발은 보통 마스터즈 러너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스터즈 러너들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신발이 바로 2020년 출시한 알파플라이 1입니다. 이 신발은 당시 마라톤을 2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브레이킹 2 프로젝트로 화제와 인기를 몰고 왔던 그런 신발인데요. 최고의 반발력 그리고 나이키 레이싱화의 혁신 상징이었던 그런 신발입니다. 그 인기와 성능에 비해서 많은 러너들한테는 호불호가 좀 강하게 나뉘었던 신발인데 전족부 에어포드에 대한 반발력은 좋았으나 뒷부분의 미드솔이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평이 많았고요. 마스터즈 러너들의 꿈의 신발이지만 소화하기는 좀 힘든 느낌의 그런 신발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 출시한 베이퍼플라이 2입니다. 이 신발은 지금도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받았던 신발입니다. 지금은 각 브랜드별로 최상위 레이싱화들을 내놓고 기술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기보다는 취향으로 선택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베이퍼플라이 2는 그냥 왕 그 자체였습니다. 아디제로 프로 3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을 독주하던 그런 영예의 신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파플라이 2 2022년도에 출시됩니다. 이때 알파플라이는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요. 엘리우드 킵초게가 이 신발을 신고 2시간 1분 9초라는 기록으로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미드솔이 조금 탄탄해서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최고의 반발력을 보여줬는데요. 레이싱화 치고는 다소 무거운 무게와 아치 부분이 지나치게 서포트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아톰 니트 소재로 한번 신고 나면
신발이 아니라 양말을 신은 것처럼 편한 일체감을 준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베이퍼플라이 3가 출시됩니다. 베이퍼 3는 토박스도 전작보다 좀 좋지 않고 가벼운 무게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힐 슬립 문제 그리고 미드솔이 좀 무르다는 평을 받으면서 예전의 베이퍼플라이의 명성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24년 알파플라이 3가 출시됩니다. 전작의 최대 단점이었던 무게를 큰 폭으로 개선했고 신발의 앞뒤 이질감을 미드솔 일체화해서 개선했습니다. 여러모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도 선수와 마스터즈 가리지 않고 가장 인기가 많은 레이싱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현재 고인이 된 켈빈 킵툰 선수가 알파플라이 3를 신고 2시간 35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베이퍼플라이 4의 최대 경쟁자로 보이는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 4입니다. 베이퍼 4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 출시했고요. 프로 3의 최대 단점이었던 악마의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이즈도 조금 개선이 있었는데요. 전작이었던 프로 3에 비해서 같은 사이즈 기준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미드솔의 소재도 전작은 탱탱거리고 단단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은 훨씬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와 착화감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앞으로도 많이 애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베이퍼플라이 4가 2025년 올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무게가 260mm 기준으로 162g, 알파플라이 1 200g, 알파플라이 2 218g, 알파플라이 3 196g, 베이퍼플라이 2입니다. 183g, 베이퍼플라이 3입니다. 176g, 다음으로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4 186g. 이렇게 신발의 무게도 좀 재봤는데요. 개인적인 사용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키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베이퍼플라이 2 그리고 지금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알파플라이 3 조금씩 이 두 개를 조금씩 믹스해서 새롭게 내놓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착화감은 베이퍼플라이 2와 좀 비슷하면서 미드솔 소재는 알파플라이 3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가 장점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신발의 중간 부분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다른 어떤 신발과 비교하더라도 중간 부분이 좁은데요. 특히 아디다스 프로 4와 비교하면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달리다 보면 발이 안쪽을 지탱해주는 부분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발의 안쪽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 신발을 추천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베이퍼플라이 4에 대한 저의 사용기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러닝과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뮤지션이었습니다.